자, 계속해서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는 그동안 배웠었던 1장에서 다루었었던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아직 여러분들이 받지 못한 교재인데요.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서 풀어도 아직은 되는 상태여서 후에 이제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그때 가서 또 고민을 좀 해보기로 하고요. 자, 우선 여기서는 이렇게 교수님이 펼치는 화면을 보면서 문제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다음 글을 읽고 맞으면 T, 틀리면 F를 표시하시오. 이런 OX 문제입니다. 첫 번째, 기업의 활동은 주로 재무활동, 투자활동, 영업활동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네. 답은 T, O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의 필요성은 경영자 자신은 물론 기업의 채권자, 거래처, 투자가 그리고 사회적 입장에서도 필요하다. 맞는 답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역시 T가 되겠습니다. 5. 복식북이란 일정한 원리 없이 금전의 수지 타인 간의 채권 채무를 기록하는 것이다. 자, 복식북이는 어떤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을 기록하는 이중 기록을 하는 어떤 약속된 방법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아직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복식북이는 앞서 말한 대로 단식북이가 일정한 원리 원칙이 없는 방법이고 복식북이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는 이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X, F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재무상태라 함은 일정 기간의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자, 요거는 이제 기업의 재무상태 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나올 텐데, 자, 여기서 앞서 재무상태표라는 애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재무상태표가 있었는데, 부기의 목적에 있었죠. 부기의 주목적 여기 있었습니다. 부기의 주목적. 자, 부기의 주목적. 이거 아니었네요. 부기의 주목적. 회계의 목적은 의사결정의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부기의 주목적 보면은 일정 시점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손익계산서가 일정 기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X가 되겠습니다. F. 일정 기간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복식부기에 의하면 기록 계산의 오류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자기검증 기능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아직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어서 자기검증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교수님이 복식부기가 일정 원리가 있다라고 할 때 요 자기검증 기능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아직은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후에 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부기의 주목적에는 주, 부목적에는 부를 표시하시오. 이랬는데 부기의 주목적은 좀 전에 봤었던 화면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부기의 주목적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재무상태와 일정 기간에서 경영성과 파악, 그리고 부수적인 목적으로 경영자 업적평가, 미래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의 제공,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기타 정보 이용자에게 필요한 제공, 뭐 이런 등등등 의사결정에 이용한 이런 것으로 설명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따라서 주목적.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명백히 파악할 수 있다.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투자자, 채권자, 종업원 등의 기업 활동에 정보를 제공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러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보고해 줌으로써 부수적인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소송, 분쟁 등의 증거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고, 일정 기간의 경영 성적을 파악할 수 있다. 요거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2번과 3번은 부수적인 목적일 것이고, 4번은 역시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장래의 경영 방침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역시 부수적인 목적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과세 자료를 제공한다. 역시 부수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입니다. 3번. 다음 중 영리부기에는 비영리부기에는 비영리를 하시오. 자, 앞서 부기에 분류해서 영리부기와 비영리부기를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그 기업들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영리부기이지만 관청이라든가 가게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데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비영리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농업부기, 상업부기, 은행부기, 그다음에 광업부기, 공업부기 이 부분은 영리부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관청부기나 학교부기나 가게부기, 즉 학교회계, 관청회계 이런 데는 모두 다 비영리부기, 비영리회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니까 좀 4번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교재를 받아보고 연결하는 이런 부분을 해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보면, 자, 5번 조금 더 당겨보죠. 5번. 다음 중 회계연도는 회계연도를 잘 설명한 것입니다. 자, 단기의 기초에서 단기의 기말까지 요게 되겠네요. 단기의 기초부에서 단기의 기말까지를 1회계연도라고 합니다.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때까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사업을 개시해서 폐업할 때까지? 아닙니다. 설립해서 채권과 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역시 아닙니다. 매년 초에서 매년 말까지? 자, 이 부분은 과세연도라고 그랬었어요. 딱 그럴 필요는 없다고. 회계연도는 꼭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 아니어도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연도를 기업이 임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년 미만으로만 하면, 이하로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1년 이상으로 할 경우도 있느냐? 예외적으로 1년 이상으로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예외적으로는 인정합니다. 후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역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6번.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한 것 중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 기장하는 부기는 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를 의미하느냐면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다라는 것은 복식 부기이면서 여러 가지 그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야 되는 이러한 회계 방법, 부기 방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다라고 하면 복식 부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영리부기가 복식 부기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리부기도 거의 많이 벗어난 그 범주는 아니지만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라고 하니까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회계를 부기를 분류를 하면 복식 부기와 단식 부기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복식 부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다음 중 단식 부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단식 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없이 가계부나 이런 것들처럼 현금의 수지 계산 정도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일정한 원리가 없이 상식적으로 현금이나 재화의 증감을 기록 계산하는 부기다. 이거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기록 계산에 있어서의 오류를 자동적으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식 부기는 그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어서 양쪽에 동일한 금액을 적어간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기록하고 계산하는 것이 틀려져 있으면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앞서 문제에서도 나왔었던 그게 이제 자기검증 기능인데요. 후에 설명을 더 자세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방법은 간단하나 완전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하겠죠. 그다음에 비영리 기업이나 또는 가게 등에서만 이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5번 그런데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거래를 분석하며 한 거래에 대해서 이중기입한다. 이중기입하기 때문에 이제 복식부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요거는 복식부기를 설명한 것으로서 단식부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회계연도에 관한 설명이 되겠네요. 회계연도.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잡아내달라고 그랬습니다. 1. 회계연도는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숙성사업 등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영업주기로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아까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그 사업의 특성상 우리는 1년을 초과하여 영업주기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것들은 1년 이상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뭐 포도주를 담그는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내에 그 숙성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2번. 경영성과를 명백히 계산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구분한 기간적 범위를 회계연도라고 한다. 회계연도 혹은 회계기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부기는 대표적인 영리부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외부 이해관계자로는 경영자, 종업원, 노동조합, 투자자 등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외부 이해관계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경영자는 앞서 내부 이용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정보 이용자가 있습니다. 여기. 그죠? 정보 이용자들이 있는데 여기 경영자만 기업의 내부인으로서 성격이 다른 이용자 집단이다. 이렇게 앞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이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외부 보고를 위한 회계 정보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하며 모든 기록과 계산의 결과를 화폐 금액으로 표시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했었죠. 화폐 금액으로 표시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화폐 평가를 한다. 앞서 화폐 평가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여기 가치 계산을 한다. 모든 회계의 모든 계산 단위는 화폐 금액으로 표시를 한다. 이런 얘기를 앞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가계부는 다음에 어느 것에 해당이 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가계부는 다음에 어느 것에 복식부기면서 영리부기이다. 복식부기도 아니고 영리부기도 아니죠. 그 다음에 단식부기이며 영리부기이다. 단식부기면서 비영리겠죠. 3번에 단식부기면서 비영리부기이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복식부기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1. 경제활동에 대한 재산의 증감, 모든 증감 변화를 기록한다. 그렇습니다. 재산의 모든 증감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 복식부기의 특징입니다.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서 양편에 2번 기입하기 때문에 자기검증 기능이 가능하다. 복식부기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아직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서 모를 텐데 복식부기라 하면 2번 기록한다라는 뜻을 복식이라는 말에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일정한 원리원칙을 갖고 행해지는 겁니다. 일정한 원리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배우는 것이 회계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의 파악이 불완전하여 소규모 기업의 부기에 적합하다? 이건 아닙니다. 소규모든 대규모든 모두 다 복식부기를 택하고 있는 겁니다. 부기는 이제 복식부기냐 단식부기냐 이렇게 기록 계산 방법에 의해서
그 선택을 할 때 복식부기는 뭐 소규모 기업의 손익계산이 파악이 불완전하지도 않고요. 정확한 방법입니다. 단식부기에 비해서. 그래서 틀린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다음 중 영리부기를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조직은 이런 겁니다. 자, 영리기업이 아닌 것은 어디냐라는 겁니다. 건설업 1번, 2번 금융업, 3번 제조업, 4번 수산업. 자, 이런 등등등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영리부기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조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 관계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영리부기는 상업부기이다. 맞겠죠? 그 다음에 복식부기, 은행 복식부기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는 비영리부기겠죠. 제조업부기, 공업부기, 제조기업의 부기를 단식부기로 한다? 아닙니다. 복식부기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청 같은 경우도 비영리 부기이면서 단식부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답은 4번의 제조부기가 단식부기를 한다라는 그 짝을 이룬 부분은 어울리지 않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경제활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런 겁니다.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경제활동이겠죠. 그 다음에 기업의 경제활동은 소비활동이 중심이 된다. 이게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나 이런 때도 배웠지만 국민경제를 이루는 3대 경제 주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는 국가, 맨 위에, 그 다음에 기업, 그리고 가계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기업은 생산 경제 주체입니다. 생산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주체이고요. 국가와 가계는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주체라고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제 활동은 소비 활동이 중심이 된다.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틀린 답이죠. 그 다음에 정부기관, 학교, 병원 같은 병원 등은 생산적인 경영활동을 한다. 소비 경제활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업의 경제활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대화나 서비스를 생산하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기업이 거의 다가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비영리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이죠. 그 다음에 5번째, 국가의 경제활동은 생산활동이 중심이 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국가도 소비활동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게 경제활동의 정의를 잘 설명한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아래에서 회계정보 이용자로 볼 수 없는 것은 입니다. 자, 1번 주주, 2번 채권자, 3번 종업원, 4번 미래 투자자, 5번 경영자. 자, 회계정보 이용자가 아닌 그 집단들이 어디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잠시 생각을 해보시죠. 자, 14번은 회계정보 이용자로 볼 수 있는 집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음이 정답입니다. 이 모두 다가 회계정보 이용자라는 겁니다. 자, 어디 무슨 다른 이제 자격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낼 수는 없겠죠. 그런데 교수님 교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답이 없음 이 문제를 일부러 내본 겁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앞서 설명할 때 투자자 이런 애들을 설명하면서 주주 혹은 투자자를 설명하면서 미래의 잠재적 투자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현재는 어느 기업에 주식을 갖고 있지 않고 투자자도 아니지만 언젠가는 투자를 할지도 모르는 집단, 이러한 사람들도 모두 다 회계정보 이용자라고 이렇게 기타에서 설명을 했던 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기억이 잘 안 나면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에 요 기타에서 교수님이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기타에 이제 미래적, 미래 잠재적 투자가를 포함해서 뭐 경쟁 기업이라든가 그리고 교수님처럼 그 회계 자료를 이용을 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부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뭘까라는 겁니다. 부기는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작성하는 기초 자료죠.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그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경제활동 등이 일어나면 이 부분을 장부에다 기록하고 처리해가고, 그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기록과 측정, 처리, 이것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록과 측정해 나가는 기능, 이것이 부기의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달과 해석이라든가 혹은 이익을 계산한다든가 현금의 수입과 지출도 파악한다든가 오류의 발견, 이러한 것들도 부수적으로는 부기를 함으로써 알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주로 수행하려고 하는 이 업무가, 기능이 기록하고 계산하고 측정해내자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연습문제 마지막 16번입니다. 다음 중 비영리부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짝지어진 기업. 영리부기, 비영리부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영리부기에 적용될 복식부기를 준비시키기 위한 이런 문제들이고, 그리고 그 복식부기를 택하고 있는 그러한 그 경제 주체가 기업이라는 것을, 영리기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은행과 수산업, 여기를 보면 은행은 영리기업이지만 영리기업이고 수산업도 영리기업입니다. 그래서 비영리부기로 짝지어진 게 아니겠죠. 그 다음에 학교와 가구제조업, 학교는 비영리지만 가구제조업은 영리부기겠네요. 그죠? 병원과 금융업, 병원은 비영리지만 금융업은 영리부기를 택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학교와 도소매업, 도소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겠죠. 물건 사다 팔고 이러는 것들이 도소매업일 테니까 상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짝지어지지 않은 겁니다. 5번, 요게 정답이네요. 학교와 병원, 요게 비영리 부기를 해야 되는 비영리 경제 실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비영리 부기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1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1장과 관련해서 연습 문제를 풀이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을 가서 다시 정리를 하면서 다음 수업에서 얘기할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쭉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제목들을 훑어보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회계학으로 초대를 하기 위해서 경영학이란 뭔가, 경영학이란 무엇인가, 자, 특정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관리하는 일전의 체계적 행위다. 요게 경영이고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경영학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회계학이란 기업과 관련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이것이 회계이고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회계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가 목적으로 하는 그 주된 목적을 의사결정, 유용성이라는 그러한 한 단어로 교수님이 정리를 해줬어요. 자, 이랬을 때 기업의 경영활동은 이렇게 재무활동, 투자활동, 영업활동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설명을 교수님이 드렸습니다.
그것을 회계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회계정보를 제공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이와 같은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때 그 연습 문제에서도 나왔었던 것처럼 기업의 내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제 경영자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성과는 바로 경영자의 성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과에 따라서 이 기업의 주인인 투자자, 주주들이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인센티브 결정도 하고 이와 같은 것들 하는 겁니다. 기업의 규모가 아주 소규모일 때는 이 투자자가 경영자를 바로 겸업하기도 하죠. 겸해버리죠. 기업의 규모가 대규모가 되어지면 이제 일반 투자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은 후에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인 뭐 대리인 이론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교수님이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와 부기의 정의에 대해 정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회계와 부기의 차이점 이랬었는데, 회계는 모든 경제 주체의 경제 그 활동들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인식하고 측정하고 그리고 기록 처리, 회계장부에 기록 처리하고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 전달함으로써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그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총체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부기는 기록하고 처리하는 이 단계만을 부기라고 한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기라는 것이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장부 기록을 장부에 기록한다. 여기에서 부기라는 것을 따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 이제 그 앞서 전에 설명 들을 때 다 까먹었던 부분들이 다시 상기가 되면서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회계 단위는 앞서 연습 문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화폐 금액으로 표시를 한다. 모든 그 기록과 계산의 범위가 화폐 단위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화폐 단위가 원이 되겠네요. 그죠? 미국은 달러. 뭐 달러를 쓰는 나라들은 다 달러일 거고, 뭐 중국은 위안화, 일본은 엔, 뭐 이런 식으로 화폐 단위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 연도 얘기를 했어요. 회계 연도. 회계 연도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일정 기간 명백히 정의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기간이다. 원칙적으로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1년은 반드시 뭐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 아니어도 좋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 기억이 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회계 기간을 이렇게 이제 상세히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부분이 잘 안 들어왔으면 앞서 그 수업을 했었던 부분,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을 되돌아가서 한 번 더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의 특징으로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는 모든 회계 그 계산 단위 화폐 금액으로 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계정을 통해서 한다. 이 부기는 계정을 통해서 계산을 합니다. 아직 계정을 안 배웠지만 계정을 통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간 계산을 한다. 인위적으로 회계연도, 회계기간이라는 것을 나누어서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얼굴도 못 본 상태에서 첫 번째 주 수업을 이렇게 마쳤어요. 그 교수님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강의실에서 보면서 여러분들 얼굴도 보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재미도 있고 또 얘도 훨씬 더 많은 얘들을 들어오면서 뭐 풍부하게 강의를 할 텐데, 굉장히 한정된 이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그 툴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영상 이런 그 녹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뭐 해 주실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서 느닷없이 이렇게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도 슬기롭게 잘 버티시고 빠른 시일 내에 강의실에서 보고 활기차게 대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도 이제 이 강의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업의 재무 상태와 그 다음에 기업의 경영 성과,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수업은 기업의 재무 상태, 이런 얘기들을 하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